금요일마다 제가 맨날 드리는 이야기가 있네요. 금요일은 맨날 장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방송하러 왔었으면 참 그거 할 텐데 오늘 장세가 사실 좀 너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흐름, 그러니까 어제의 상승을 좀 이어갔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램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내용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어떤 뷰, 그거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건 좀 이따 이제 당연히 인사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예. 또 미리 인사를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뭐 덴티움이나 그 다음에 뭐 더존비즈온이나 아니면 지금 보시면 한화엔진 뭐 이렇게 세 종목 안내를 좀 드렸죠. 예. 그 종목들의 흐름이 확실히 좀 좋아요. 어떤 것들은 이제 수익 전환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시장보다는 확실히 좀뭐 나은 모습 보이는 것들도 당연히 있을 건데, 그것도 이제 좀 이따 언급을 한번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따가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릴 거라, 그것도 또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인사 한번 하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무슨 얼굴 배틀이 일어났어요. 네, 얼굴 배틀이 뭐 갑자기 일어났는데. 자, 하 대표님, 신 대표님 다 인물 좋으시죠. 뭐 저는 뭐 사실 그게 안 되니까.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 인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쵸. 반갑습니다. 자, 어서들 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아침에 우리가 이제 그거 한번 하고 좀 시작을 해볼까요? 좋아요 오늘 1200개 가능한가? 피디님 지금 우리가 좋아요 숫자가 몇 개예요? 좋아요 숫자가 몇 개인가요? 좋아요 숫자. 뭐 방송하는 사람이 뭐 굳이 신경 쓸 필요 있냐? 뭐 하나 이벤트죠, 여러분들. 네, 하나 이벤트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200개 한번 목표는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1200개 도달시 종목 또 두세 개 관심 종목 공개. 관심 종목 두세 개 안내 드릴 예정. 이렇게 좀 볼게요. 지난주 한화엔진, 그 다음에 덴티움, 그 다음에 더존비즈온, 확실히 시장보다 좋죠. 여러분들 조선주온의 대장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은 좀 안내 드렸는데, 오늘은 과연 두세 개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릴 겁니다. 오늘 1200개 가보죠. 예. 이게 누르신 분들은 그건데, 또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그럼 이제 딴 사람들 막 그거 해요. 눌러주세요 막 이렇게. 그 지난주부터도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열공 중인데 잘 안 되세요, 순조님. 아이고, 공부해도 어려운 게 주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을 걸어봐야 돼. 돈을 건다는 표현은 저는 사실 옛날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건다는 게 도박 느낌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확실히 투기적인 부분이랑 투자의 어떤 개념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근데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내가 그게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내가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할 거냐, 항상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 될 텐데, 화이팅이에요. 네, 화이팅. 좋아요가 하트 누르는 거냐, 요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거기 보시면은 화면 밑에 엄지척이 있거든요. 엄지척. 자, 야, 여러분들 역시 화력 좋습니다. 자, 역시 화력 좋으신데 1200개 넘었네요. 1200개. 그죠? 그럼 이왕이면 1300개 한번. 네. 1300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골드 여신님 반드시 살아남으세요. 생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팅. 1300개? 아니, 왜냐면 생각보다 시간이 빨라요. 5분 됐는데 5분이 뭐예요 지금? 한 2분 된 것 같은데, 2, 3분 만에.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어우, 이상하게 건조해요. 건조해. 스튜디오가 확실히 좀 많이 건조한 것 같습니다. 따봉 맞아요. 따봉.
공부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채팅창에 이금래님이라고 올려준 거 저 얘기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공부하면은 그 공부에 대한 성과가 장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식이 진짜 어려운 게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주식이 어려운 부분. 지수가 10% 빠져요. 근데 내 계좌가 2% 하락이에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 누르시면 안 돼요, 상승님. 한 번만 누르셔야 돼. 한 번만. 자, 지수가 10% 빠져. 근데 내 계좌가 2% 하락이면 잘한 거예요? 응. 그쵸, 여러분들. 잘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잘한 건 맞는데 현실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난 어찌됐건 손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에 살아남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버텨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 그쵸? 우리 최우진님 막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못한 건 아니에요. 못한 건 절대 아니거든. 못한 건 아니야. 잘한 거예요. 잘한 건 맞아요. 근데 내가 현실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손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멘탈 관리가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을 때 잘 안 돼요. 예, 왜 이걸 뒤집어 보려고 내가 자꾸 뭔가 애를 쓰고 하다가 결국엔 그게 불가능한 영역은 아닌데 자꾸 무리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 오히려 거꾸로 가죠. 예. 그래서 지금 구간에 대한 어떤 상황 판단이 여러분들 좀 중요합니다. 사실상 1300개 여러분들 됐네요. 아, 오늘 눌러주신 분들 부자 되실 것 같아요. 오늘 1300개 눌러주신 분들 오늘 모두 화이팅. 잠깐만요. 그죠? 금방이에요, 금방. 뭐 이제 방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자,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렸냐면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엔진 급등이죠. 지난주 제가 금요일날 언제 왔어요? 4월 4일날, 그죠? 4월 4일 날 와서 요거 괜찮네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중간에 얼마? 21,250원, 21,500원짜리. 그러면은 지난번보다 어찌됐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은 수익 내드렸네, 그죠? 덴티움은 조금 빠졌고 더조니 같은 경우는 매수가 근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요 이야기 왜 드리냐면 구간마다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시장보다 잘할 수 있는 자리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 다만 여러분들 계좌 관리가 문제다. 왜? 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오늘 이번 주는 마이너스 7%까지 갔다 0.92 됐죠. 어저께 6% 넘게 이제 코스피가 올랐고 코스닥도 그 준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죠. 그죠? 나타났는데 요거 한번 내용 여러분들 좀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지금 시장 특징을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던 게 뭐예요? 지난주 4월 며칠이야? 4월 4일 지난주 전략. 매수하세요. 단 분할 매수. 그러면 이제 제가 매수하세요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흐름 보니까 월요일부터 폭락이죠. 그러면 야, 홍의진이 보니까 주식 매수하라 그랬는데 주가 빠진다. 야, 얘 전략이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전략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좀 늦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한 어떤 전략을 여러분들 추구하신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보면 우리가 0.57 물론 이제 마이너스 1.2 물론 플러스 2%까지 움직였어요. 지난주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죠. 자, 근데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어느 한 시점에서 한 번에 매수하려고 생각하시면은 그 기회를 못 잡아요. 예. 잡기가 쉽지 않다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분할 매수 한 번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수가 어떤 위치에서 살 거인지를 명확하게 가시면 중요해요. 이게 좋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가시면 이제 좋다라는 건데 월요일 날 5% 빠졌죠, 코스닥이. 그다음에 수요일 날도 밀렸어요. 그래서 주간 7% 넘게 밀렸어요, 코스피 코스닥이. 근데 어저께 급등했고 오늘도 지금 보시면 양반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큰 그림을 어떤 식으로 잡을 거냐인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주식을 사면 주식을 매수하면 반등의 근거는 어디서 찾으세요?
물음표가 왜 일로 가냐? 1400개 눌러주셔도 돼요. 1400개 눌러주셔도 돼요. 주식을 매수하면 아니면 홀딩하면 매수 또는 왜냐면은 매수 또는 홀딩이 여러분들 상승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반등의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가 뭘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나는 왜 지금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항상 저희 회원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보유하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명분은 이겁니다. 당연히 그 종목에 호재가 있을 거고 지수에 호재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뭔가에 호재가 있을 건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조금 전환될 수 있거나 그치 말씀하신 게 일단 내용들이 다 좋아 맞아. 자 지금 우리 종목들 괜찮네요 회원분들 특히 하나둘씩 플러스로 돌아가고 강하죠. 제가 아까 뷰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휴젤도 뭐예요 급등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탑다운 분석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탑다운 분석을 써야 돼요. 탑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거시적인 거 큰 거 한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거를 한번 잡고 그 안에 미시적인 거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데 거시 미시. 그러면 이제 큰 그림에서는 뭐 경기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머리 아파요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수 방향성은 어디서 지금 얻어갈 수 있는 거냐?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나스닥이죠. 뉴욕 증시. 뉴욕 증시 방향성 이게 여러분들 어이없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 1분기 실적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치 없죠 사슴님 그죠? 예.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야 1분기 실적이 좋은데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때문에 그렇죠. 누구? 트럼프 영향 때문에 뭐 관세죠. 예. 그죠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큰 그림에서 그럼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장을 너무 세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미국이 올라떨어져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 올라떨어져. 왜 그걸 안 보면 안 돼. 여러분들 당연한 것 같지만 안 보시는 분들이 무조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좌 관리의 비중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중 때문에. 제가 아까 분명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야기 드리자마자 뷰티 말씀드렸죠. 근데 휴재 같은 종목 여러분도 어때요? 오늘 흐름 좋죠. 그다음에 그 전에 뭐 바이오 플러스 많이 말씀드렸고, 그죠? 예. 바이오 플러스 오늘 신고가예요. 참고로. 예. 신고가. 실적이 여러분들 중요한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도 못 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너무 약하냐? 그렇지 않죠. 예. 매매할 때 여러분들 지금 수익이 잘 안 나거나 포트폴리오 뭘 담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딴 데 이유로 찾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종목 찾는 거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하나엔진 말씀드렸는데 사신 분 계세요? 하나엔진 지난주 하나엔진 지난주 나 샀다. 예. 하나엔진 지난주 사셨어요? 지난주 트레밸류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긴 한데 우리가 실적 확인하기까지 여러분들 시간이 어떻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실적은 우리가 분기에 한 번 근데 수출입 동향 보면 어느 정도 윤곽 볼 수 있다라 그러죠. 근데 그것만 갖고 실적을 아냐고. 우리 골드님 한 분 계세요? 한화인진. 한화인진. 좀 이따가 종목은요 10시 반 이후에 10시 30분 이후에 공개 예정.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시장보다 우위에 있고 싶다면서요.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죠? 복둥이님, 영웅님.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테마라는 건 진짜 끝나지 않는 테마. 실적은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무조건 저는 뭐냐면 장투 마인드는 아니다라고 봐요. 결과론적으로 장투가 성공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개인들의 어떤 승률을 높일 만한 부분들. 그죠? 자 그러면
미국 주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시장 보는 습관부터 지금 기르시는 건데 사실상 제가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이죠. 그러면 저 혼자 지금 시청자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드릴 때 종목만 이야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장세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만한 내용들은 뭐냐? 이미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당연히 미국장 안 보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보면 요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디 갔냐? 어디가 있어? 해외 증시.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이 얼마 빠졌냐면 진짜 많이 밀렸지. 미국이 거의 여러분들 27% 26% 밀렸잖아요. 요만큼이. 그죠? 2월 말부터. 그러면 대략 한 30%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18년도 관세 전쟁이나 사실 재작년이구나 2022년도 요렇게 이제 하락했던 요런 어떤 부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하고 금리가 정상화되는 그런 구간들 있죠. 이게 20%고요. 요만큼이 지금 보시면은 그 정도 돼요. 25%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파동이 20에서 25 아니면 최대 30%까지 빠지면 뭐가 들어오냐면 반등이 들어온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그 말씀드렸죠. 완전 바닥이 오늘이 아니라 여기서 매집을 해 가야 여러분들이 반등 나올 때 그 덕을 볼 수 있다. 근데 완벽하게 바닥 찍고 매수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기는 힘들 거라고. 왜? 어제 보셨잖아요. 그죠? 예. 어제 보셨잖아요. 왜? 나스닥이 12% 급등하는 이제 이런 시장이에요. 근데 매수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가면 아쉽죠. 근데 어제 따라 들어갔으면 오늘 무조건 손실은 아시겠지만 지금 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정답은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수익을 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내 스타일이 어떤 문제인데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게 있어요. 예. 여기가 그게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단기 스윙 개념에서는 상승 5월 하락. 그 다음에 중기 관점에서는 상승 5월 하락. 그 다음에 장기 관점 상승 5월 하락. 지금 종목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왜 제가 아까 속도가 안 날 수 있냐 하 대표님이 저한테 질문 주셨잖아요. 근데 속도가 안 날 것 같아요라고 자리는 좋은데 속도가 안 난다. 자리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보통. 근데 그 속도가 내가 원하는 속도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때요? 지금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단기 스윙이라면은 대략 한 일주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하루 그러니까 단기란 개념 아시죠? 일주에서 뭐 그냥 1개월. 그다음에 중기는 대략 3개월 내내. 요거는 장기는 기본 6개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 올리우리님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수익 나셨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요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조건 잘 짜야 돼. 응? 무조건 잘 짜셔야 돼 전략을. 응. 라인 같은 님 그러니까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이거를 지금 상승 5월 하락으로 보면은 상승 5월 횡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상승 또는 횡보. 왜 횡보만 돼도 거래할 만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모름. 그다음에 중기도 뭐예요? 아직 모름. 이거 되게 웃기죠, 여러분들. 그죠? 무슨 얘기 같냐면 이게 큰 그림을 너무 지금 확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장투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가 시장 분석을 안 하고 종목 분석을 안 해서 여러분들 종목을 드린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간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여 어떤 거에 대하느냐 이제 대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너무 길게 보면 모든 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너무 장투 마인드로 가는 게 지금 올바른 전략인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반등이 나왔죠. 예, 지난주부터 언급드렸을 때.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연장될 거로 보냐? 저는 요만큼이 박스권이라고 봐요. 요만큼이 박스권이라고 봐요. 요만큼. 예. 그러니까 박스권 15,000이 살짝 이탈될 수도 있고 17,000이 더 다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수가 나스닥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가 같이 갈 수 있는 업종은 뭐냐? 대장은 당연히 지수랑 연관 있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네들에 대한 비중을 과연 크게 해야 될 건지는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포트폴리오 어떤 한 가지 몰빵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약간 분산을 해요. 지금은 약간 이제 분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상승. 그러면 이게 우리 양음량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양음량 들어보셨어요? 양음량. 양봉. 들어보셨죠? 자, 지금 그러면 이게 급등하고 음봉이 나오는데 오늘 지금 과연 요게 양봉 하나가 뜰까요?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네 오늘. 난리네. 메디톡스, 뭐 바이오 플러스, 동방 메디컬, 그다음에 엔토드 문안. 지금 여러분들 전력 인프라가 올라오는 거, 휴젤이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샘시네스 같은 애들도 올라오는 거, LK캠 이런 거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도 회복이 좋고 2차 전지도 회복이 좋고 헬스케어도 좋고 다 좋아요 지금. APR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근데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오늘 어때요? 그거죠.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센 애들이 오늘 보시면은 어때요? 빠지고 어저께 강한 애들 중에서는 오늘 더 가는 애들에 비한 비율보다도 어저께 못 간 애들이 오늘 어떻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했던 애들이 오늘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맞아요. 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어제 저점 매수가 여러분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나스닥도 회복이 된 상태에서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그럼 미국이 올라가게 되면 2차 전지든 뭐 반도체든 헬스케어든 뭐 엔터든 뷰티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너무 가리지 마시고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난주 뷰랑 같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시작점이 어떻게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라고. 스타기는 플러스 전환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단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돼요. 왜? 당연히 시장이 빠지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밀리게 되면 걱정스럽잖아요. 그지? 오늘도 지금 미국이 빠졌는데 어저께 급등할 때는 좋았는데 밀리다 보니까 야 이거 리스크 아직 있는 것 같은데 빠지면 우리 주식 다시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왜 없겠어. 근데 지금 시장을 냉정하게 여러분들 이제 바라보시면 리스크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 요인 당연히 있지만 기대감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 걱정을 하고 있다. 공포심이 극대화되면 돼 있죠. 얼마 전에 4였어 이게. 피어 앤 그리드 8이죠. 많은 사람이 너무 크게 걱정하면은 이전 같은 폭락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추세가 아직 끝났다가 아니라 하락이 끝났다가 아니라 적어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의 조건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디까지? 큰 그림에선. 지지 저항 관점에서 항상 이제 중요한 건 뭔데? 21선에 대한 돌파 시도, 안착 시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예. 그죠? 나스닥 선물이 빠지는데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올라오잖아요. 유공님 이야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밀리잖아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밀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올라오죠. 상대적으로 센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요거 한번 좀 다시 볼게요. 거기서 여러분들 계좌 관리가 있는 거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계좌가 빨리 올라. 그 맞는 거야? 한번 볼게요. 잠깐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귀신도 모르는 게 주식이라고 하지만 귀신도 모르는 걸 왜 하고 있냐라고 보면 내가 어떤 구간에서는 승률이 좋다. 나는 여기서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구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필요합니다. 예. 왜 모르는 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갸우뚱하게 되잖아요. 자, 지금 보면 요 부분인데,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스닥이 오늘 한 1.89까지 빠졌어요. 나스닥이 1.89까지 여러분들 밀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나스닥 선물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라오죠.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올라오죠. 이렇게. 그죠? 시간은 얼마? 9시 반 이후 비슷하네요. 그러면 강도는 차이가 있어요. 미국이 오늘 2% 빠졌고, 그 4% 밀렸고, 7% 빠지다 저점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나스닥 선물이 밀리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방향성 자체가 다르진 않죠. 그러면 오늘 장중은 계속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나스닥 선물이 올라와도 계속 찍혀 눌렸어. 찍어 누르는 모습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외국인 매도 때문에 계속 약했던 모습인데 이 흐름이 오늘 변화가 있는 거죠. 어저께 급등, 그 다음에 오늘 반등.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수급도 그렇고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저점 매수가 오늘 미국에서 있었죠. 3%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왜? 7% 빠지다 이제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하지만 우리나라 회복력이 어때요? 좋죠. 왜? 나스닥 선물 올라오면서. 그러면 상대적인 강도는 좋다.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 시장에 변화가 있어요. 그럼 오늘 주봉은 어떻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요렇게 끝날 가능성이 좀 생기죠. 어떻게? 요렇게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내용이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양봉, 망치, 그죠? 그러면 2주 연속 뭐예요? 양봉이네. 근데 이거는 코스피, 코스닥 너무 가리지 마세요. 예. 어차피 비슷해요. 예.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전저점 아직 안 깨졌지.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장기 이평선 상태로서 보면 지지력이 어떻게 나타나네요. 그러면 어디 반등이 나타나겠네. 왜? 지지정 관점에서 보면은 지지가 되면 반등인 거니까. 그죠? 예. 반등이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저항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러면 저항을 뚫을 수도 있고 저항까지 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올 때 매수 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금은 변동성이 있다 한들 우려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죽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지. 예.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갑자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난주부터 방송에서 분명히 이야기 드렸던 건 뭐? 세 종목을 언급을 드렸어요. 세 종목을 언급을 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엔진, 그 다음에 덴티움, 그 다음에 덴티움도 지금 플러스 전환했네요. 그 다음에 지금 더준비주온, 그죠? 예. 좀 이따 제가 종목 드린다 그랬죠, 여러분들. 종목 공개해 드린다고. 예. 근데 이 분석을 안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절대 안 드렸을걸? 3개씩이나. 3개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 사실상 종목을 분산시키는 의미도 있는 거지만요. 지금은 어차피 지수가 많이 밀려 있잖아요. 많이 밀렸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아요. 왜? 가격이 싸니까. 그럼 가격이 싸다라는 기준의 기본적 분석이랑 심리적 분석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라고. 근데 아까 우리 몇 분들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 뭐예요? 지수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내가 현금이 없어서 매수를 못하는 상황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 계세요? 자리에 계신 분들. 아유, 코스피 코스닥은 아침부터 양봉이었잖아요, 경희님. 그지? 아침부터 양봉이었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구박하는 것 같은데 아침부터 양봉이었어요, 양봉. 그래서 지금 보면은 뷰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뷰티 뭐 화장품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잖아요, 지금. 예. 다 올라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래서
뷰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여야 될 전략을 여러분들 세워야 돼. 그러니까 지수를 안 보니까 그래요. 종목만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막 그 저기 뭐야 조개 잡는 게 너무 재밌어서 갯벌에서 여러분들 조개 캐다가 물때를 잘못 봐가지고 물 들어오다가 큰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시황 어떤 부분들 약간 좀 위험한데요. 어떤 속도가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런 구조가 잡히면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이거는 얼마만큼 담아놓고 이건 얼마만큼 담아놓고 이건 얼마만큼 담아놔야겠다라는 전략이 세워진다고. 예, 그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2차 전지 여러분들 에코프로 머티 10% 넘게 올랐죠. 하이닉스 10% 올랐죠.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올랐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떠냐면 미국이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죠. 누가 나스닥이. 그럼 미국은 지금 보시면은 뭐냐? 미국이 가면 당연히 주도주 애들, 빅테크 애들이 가요. 빠질 때도 많이 빠져요. 등락은 커요. 그럼 빅테크 애들을 갖고 있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걔네들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릴 때는 아니라는 거지. 나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세요. 나쁘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 물량.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오늘 없어 사도 되나요? 하나도 없으시면은 좀 잡아도 줘도 좋아요. 단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 드릴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당연히 미국 가면 우리나라 따라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속도가 어저께도 보셨겠지만 그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제 급등해서 그저께 못 산 게 아쉬웠다 하시는 분 1번. 어제 급등해서 그저께 매수 못한 게 아쉬웠다 1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하실 거예요. 지금 눌러주지 않으셔도. 예.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최소 물량이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종목을 50% 사는 거랑 25% 20% 사는 거랑 여러분들 다른 문제라고요. 맞죠? 예. 어저께 급등한 걸 못 팔아서 아쉬웠어 하양국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특징이 그래요. 더 빠질 수 없다가 아니라 더 빠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둘 다 아쉬워. 하양국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어저께 못 판 것도 아쉬울 수 있고 그저께 못 산 게 아쉬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난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반등할 수 있어 없어를 첫 번째로 보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반등은 더 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이. 네. 아니면 횡보해도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언제? 한 주, 1주에서 1개월 동안. 그러면 상승을 하거나 횡보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는 뭐예요? 할 만한 거예요. 오늘도 나스닥이 급락했지만 우리나라 올라가는 업종이 있죠. 예, 횡보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차익할 종목이 있어요. 회원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거부터 세우고 나서 내가 분산해 놓고 그 다음에 얘가 좋을 것 같으면 그때 나머지 밀어주는 거지. 예.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계좌 관리나 시황을 보는 전략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심리를 극복을 못해요. 급등을 하게 되면은 아쉽고 안 샀으면 또 빠지면은 아쉽고 못 팔았으면. 근데 지금은 변동성이 무조건 큰 시장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극적이거든. 누구? 트럼프의 멘트 자체가. 예. 나스닥이 12% 올라가는 그런 시장인데 이게 1, 2% 변동성으로 여러분들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한다고.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은 중요한 부분들. 질문 들어온 거 좀 이따 답변 좀 드릴게요.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있고 해운주 있고 오늘장 중소형주 주도인가 그지? 그 중소형주가 주도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이제 저희 회원분들은 제가 이걸 세부적으로 뭘 해드리냐면 당연히 비중을 맞춰드려요. 반도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거죠. 삼성전자도 사도 될까요? 파크시스템즈도 사도 될까요? 아니면 SK 하이닉스도 사도 될까요? 아니면 두산도 사도 될까요? 다 사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함정 있죠. 이거 다 사면 뭐예요? 다 사면 다 반도체인데
종목이 다르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하지. 전력 인프라 오늘 이제 반등인데 전력 인프라 원전 반도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예요? 세트예요. 잠깐만요. 세트라고. 세트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반도체잖아요. 둘 다. 그죠? 근데 이게 삼성전자나 들고 있어. 그 다음에 뭐 현대일렉트릭 들고 있어. 줄기는 같다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걸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드리면 이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다 하시겠지만 익숙해지면 진짜 쉬워요. 왜? 돌아가면서 올라가. 차익기 돼. 시장보다 올라가. 어저께 우리 계좌가 7% 여러분들 올랐어요. 네. 야 시장이 올라오니까 그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 이런 건 어때요? 약하지 않아요? 어저께 반등이 약한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저께 올린 거 그대로 뺐죠 자동차. 그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어저께 올린 거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보시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기본적인 내용 모르고서 지금 베팅을 해버리면은 빡살나요. 상한가나 급등도 이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지. 룰루님께서. 그 지금 우리 유공님도 이야기 뭐 잘하셨지만 중국에 내가 어떤 포인트를 맞출 거냐, 미국의 포인트를 맞출 거냐. 근데 오늘 강한 건 여러분들 보시면 어저께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 호재 뜬 거 말고는요. 오늘 강한 거는 뭐 예를 들면 와이젠트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급등 안 나왔어요. 어저께 못 갔다고 해. 시장 올릴 때 왜? 지금 보시면 관세 자유롭죠. 그럼 뭔데? 환활령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장 오를 때, 미국장 관련주 오를 때는 얘 못 가요. 그지? 그럼 또 포트는 뭔데? 나는 중국이냐 미국이냐 아니면 섞어줄 거냐? 그런 문제라고. 문제가. 근데 이거를 문제로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뭔지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지? AI가 간다는 얘기는 반도체가 간다는 거고 반도체가 가게 되면은 전력 인프라나 원전이 땡겨지는 거예요. 왜? 전력 부족을 원전으로 채워놓고 당연히 전력 인프라로 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종목이 다르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서 포트를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반도체 얼마, 2차전지 얼마, 뭐 자동차 얼마, 금융 얼마. 아니면 나는 그냥 무조건 한 가지 몰빵. 그것도 좋다고. 예. 몰빵도 좋아요. 근데 인과관계는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진짜 승산이 높은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은 상당히 좀 중요해서 계속 결론만 이야기 들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거 한번 들어주시면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도 여기서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홍콩 증시도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포트에서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하셔도 되고 다만 반도체를 본다라는 거는 지금 반도체 가격 특히나 이제 뭐 나스닥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베팅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다른 쪽.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영향을 좀 덜 받는 애들이 있어요. 두 가지 영향을 좀 덜 받는 애들. 이제 그게 지금 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메커니즘 자체나 이게 여러분들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급락이면 외국인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거 우리가 뭐 기계적으로 너무 이해해버리면 지금 보시면 달러는 약한데 왜 빠져? 왜? 달러가 안전자산 지위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트럼프 관세 부과나 이 영향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채권 금리가 어떻게 올라오죠? 금리가 올라오면 채권 투매가 나오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심화되면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마진콜이 여러분들 뭔데? 반대매매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지? 반대매매 뭔데? 내 돈으로 아닌 거 메꿔야 되는 거지. 내 돈 500만 원이야. 근데 신용으로 주식 샀어. 1,500만 원치 샀어. 근데 주가가 빠지네. 근데 내 원금은 손실 나고 이거 지금 메꿔줘야 돼. 어떻게? 돈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돈 넣어야 되는데 돈을 못 넣으면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강제 매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강제 매각이 들어가면 시장에는 투매로 나오는 거고 그 투매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전자산 지위가 여러분들 흔들리니까 주식 그 금융시장이 어떻게 돼?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변동성 자체가 무조건 리스크냐? 물론 안 좋은 건 맞죠. 그래서 제가 조건에 달잖아요. 뭐 기술적 반등 가능성에 대한 어떤 베팅이죠. 왜? 자칫 잘못하면 미국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 누가? 트럼프가. 그러니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걸 틀어막으려고 립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거를. 지금 재무장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가지고 채권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나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연준이 어떤 나서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상 궁극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틀어막기 위한 액션이나 립서비스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뭔데?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 난 진핑이랑 친구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만 지금 늘어놓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그 약발이 좀 먹히죠. 왜? 낙폭이 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전략으로 가야죠. 다만 저는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걸 내가 어느 정도 뛰쳐나갈 수 있을 거에 대한 준비는 해놓으셔야지. 그러니까 내용들은 알고 있으셔야죠. 내용들은 알고 있으면서 대응을 하자는 얘기예요. 예. 내용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흐름대로 왜 금리 내용을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저혈압이냐 고혈압이냐 이거에 따라서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4.5가 넘어가면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미국에서도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럼 바꿔 얘기하면 리스크 요인도 맞지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계속 그거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액션들이 나올 거라고. 예.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저점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미국이 안정됐을 때는 뭐 지수랑 연관이 있는 애들 있죠. 미국의 빅테크 애들. 그럼 그런 애들과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더 살 건지 말 건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으면은 굳이 살 필요 없는 거고 갖고 있으면 일단 홀딩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든 뭘 보시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가장 좀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오늘 종목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10시 43분.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1300개 이야기 드렸는데 1400개 어떻게 안 될까요? 욕심이 좀 지나친가? 1400개? 1400개 한번 가볼까요? 아니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1400개 한번 가보시죠. 어우 야 우리 종목 오늘 그거다. 라메디 난리 났네. 좋아 1400개 그죠 에리카님 가능할 것 같은데 1400개 1400개 한번 가보시죠.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여러분들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니까.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게 그래서 시황 내용이잖아요. 1400 오케이 넘었어.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이 상대적으로 세다라는 걸 반영한 부분들이 미국이 나중에 따라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내용 자체가 변하는 거지. 그러면 계속 뭔데 눌리긴 하지만 갇힌 거예요. 박스권 플레이는 가능하다. 그러면 박스권 플레이가 가능한 뭔데 단타 스윙 거래하는 거죠. 살 거는 사고 또 팔 거는 팔고 살 거는 사고 팔 거는 팔고. 대신 그 지수물을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등치 큰 애들을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이거는 사실상 내가 그 안에 덕을 볼 수 없는 그림이 될 수 있는 거지. 아니 조선주가 오늘 하나엔진이 근데 막말로 여러분들 4월 10일 어저께 4.6% 올랐죠. 하나엔진이. 근데 오늘 4% 올라. 근데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어제 11%, 15%까지 올랐어. 11%, 12% 올랐다 칠게요. 마이너스 4%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돼요? 둘이 합치니까 얼마? 8%네. 하나엔진 둘이 합치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9%네. 둘이 합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제 오늘이에요. 어제 오늘. 네. 어제 오늘. 그죠? 그래서 어제 상대적으로 약했던 애가 오늘 센 거고요. 어제 강했던 애가 오늘 밀리는 거라고. 근데 오늘 그걸 들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기분이 언짢지. 왜?
어제 흐름이 더 갔으면 좋을 텐데 빠지니까 속상한 애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영향을 좀 덜 받으려면 이 시황 내용을 여러분들 듣고 분산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뭐 할 수 있게 그날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게. 왜? 지금은 무조건 뭐가 되니까 시소 장세가 되니까 시소의 조건이 여러분들 완성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소의 조건이 완성돼 있다라는 건 결국 지금 트레이딩은 할 만하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지금 저는 굉장한 힌트로 지금 얻은 거지. 왜? 이번 주 초만 해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달라졌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하냐 약하냐가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자, 그럼 이제 종목 볼게요. 관심 업종의 종목인데 아까 삼성전자는 아까보다 좀 더 내려오거나 별 그거 없죠. 근데 얘는 이제 나스닥에 가면 가는 거니까. 아무튼 이제 뭐 그거는 그렇다 쳐도. 자, 지금 보면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이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내가 반도체를 좋아하면 반도체 저 사람도 반도체 얘기하네 나도 반도체 봐야지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 예. 산업이 좋아서 종목이 좋아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지만요. 돈의 흐름이 어떻게 분산돼 있어요, 지금은. 분산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뷰티 쪽, 헬스케어 쪽 겹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뷰티 안에는 여기서 뭐가 들어있냐? 당연히 필러, 보톡스, 그다음 뭐 화장품, 뭐 스킨 부스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는 제약바이오 쪽인데 ABL 바이오가 이번에 여러분들 기술 수출 진행이 됐죠. 다른 것들도 지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경협주 요거는 트럼프 앤 민주당 약간 이제 이런 부분. 이건 정치 테마로 여러분들 너무 듣지 마세요. 예, 그다음에 조선은 말 그대로 뭐예요? 조선 쪽인데 여기서 지금 뭐 엔진 조선 그다음에 피팅 밸브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추가가 되어가는 거는 뭐냐면 LNG 개발 수혜 기대감 있는 것도 있죠. 뭐 넥스트 슈스틸 그다음에 지금 뭐 가스공사나 기타 등등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어떤 것들을 좀 그거 하는지 한번 좀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엔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또 그래. 엔터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데 많지 않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메인은 아닙니다. 메인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SM이 있다. 아니면 뭐 DOU가 있다. 뭐 하이브가 있다. 근데 엔터는 별로 많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슈 자체가 중요하긴 한데요. 너무 뻔하고 사실상 디데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엔터는 뭐 나쁘게 보자라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들고 있진 않아요. 로봇도 저희 있어요. 로봇도 있습니다. 로봇은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죠. 하이젠, 뭐 레인보우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두 대표님이 잡아주셨던 내용인데 그것도 뭐 같이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목 좀 그거 볼게요. 네. 자 지금 몇 시에 근데 10시 49분. 지난주에는 제가 얘기를 별로 못했죠. 우리 정치 이슈 때문에 그지? 정치 이슈 때문에.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려요. 잘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차반님 반갑습니다. 예. 바쁘시네. 바쁘셔.
자, 지금 10시 50분인데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예. 달마님 닉네임은 이쁘신데 좀 급하시구나. 기다리셔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덥냐 이게 또. MNC, LG 넥슨, 대웅제. 덥다니까 우리 피디님이 온도 줄이러 오셨어요. 감사해요. 진짜 다정해.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자, 종목 관심 업종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은 것들은 거래량이 너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공개해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아. LG 넥슨. 자, LG 넥슨 일단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뭐 미사일 업체죠. 국내 이제 방산 업체인데 최근 이제 연기금 지분 확대.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있죠. 강화 조건을 이제 내걸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뉴스가 좀 됐는데 한번 좀 볼게요. 네. 그쵸. 지금 보시면은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해야 뭐 이런 이야기를 3월 달에 또 했고 그 전에도 했죠. 네. 근데 요거는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와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방공망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죠. 요격 그 다음에 유도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 뭐 사실 LG 넥슨 같은 경우나 방산주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뭐 사실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MSC 솔루션 이런 것들이 계속 그게 있잖아요. 기대감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나 어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구간인데 유리하죠. 그러면 이게 사실 지난주에 더존 비전이랑 차트적으로 좀 비슷하거든요. 더준 비준이 차트가 좀 이제 비슷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보면 박스권 플레이 좀 가능하고 여기 이제 박스권 플레이 좀 가능하고 지지선 22만 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27에서 26만, 25만 5천 원, 구간 1차 레벨, 관심 레벨 뭐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6만 2천 원 좀 기록을 해주고 있긴 한데 내용 자체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도 있겠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요런 것들은 라인 설정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라인 설정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종목은 제가 두세 개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한 가지 조금 더 한번 좀 볼게요. 왜냐면 볼 건 사실 많아서. 잠깐만. 저희
로봇주도 저희가 좀 좋게 지난번에 요거 수익 많이 냈다고 말씀드렸죠. 유일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마 수익 내냐면 한 40에서 50% 정도 수익이 났어요. 예. 58,000원 최근에 10만 원 넘었었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70% 넘게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사실 3월달, 4월달 이렇게. 그래서 오늘 로봇주도 저도 좀 좋게 보긴 하는데 오늘 근데 로봇주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일단은 잠깐만요. 야, 근데 아까보다 다 올라왔네. 유리기판은 반도체 가면 간다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너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다음 주 한번 반등 나올 건데. 근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반등 나올 때 사이즈가 중요한데 당연히 유리기판은 빠르긴 할 건데 나스닥이 중요합니다. 유리기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스닥이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보통 기준 없는데 90일 이상일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사실상 그거 롤오버 되잖아요. 연장되고 하니까. 예. 동방메디컬.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동매죠. 동방메디컬. 그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그거 하기보다는 뷰티 쪽인데 뷰티 쪽은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을까? 종목을 언급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 가지 종목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뭐가 좋으시겠어요?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종목을 올려드리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시는 분들 오히려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략을 말씀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각자 요구 조건이 다 달라. 각자 요구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 한 가지. 오케이, 좋습니다. 둘 다 하면 또 너무 많다 그러면 또 막 뭐라고 해요. 예. 진짜. 그지? 예. 종목으로 숨쉬기님 말씀도 맞고 다 맞는 얘기야. 그게. 예. 진짜. 그러니까 저도 참 항상 그게 여러분들 딜레마예요. 저도 딜레마야. 그러니까 딱 저 말씀도 맞아요. 왜 똑같은 전략을 가져가게 되면 그 똑같은 전략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다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지? 다 그 조건들을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아무튼 자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종목을 두 가지 정도 뷰티 쪽으로 안내를 조금 드릴 텐데 바이오 플러스 왜 이래? 배터리가 부족하대요, 피디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야 안 킨 거야? 잠깐만. 아니다. 끼워진 것 같긴 해요. 예. 자 뷰티 쪽은 바이오 플러스 메디톡스인데요. 전략은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전략이 있어요. 예, 제가 추구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예, 제가 추구하는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오르는 종목,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오르는 종목은 어떻게 따라 붙어야 되나요? 라는 어떤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사고 나머지 물량을 채울 때는 그 조건들을 이제 보는 거지. 그러면 그 1차 매수를 얼마만큼 설정할 거냐는 다 개인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사실 바이오플러스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 업체죠. 필러가 여러분들 우리가 뭐 가슴이나 뭐 엉덩이 우리가 보통은 얼굴 요 위주로 만든다고 하지만 수출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크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얘 지금 보시면은 최근 시장이 안 좋았죠. 그럼에도 뭐야 박스권 오늘 돌파가 됐는데 이 큰 그림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물론 얘 올라가게 되면은 오버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물량 부담이 있죠. 물량 부담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얘 지금 전략이 조금 중요한데 약간 추격성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뭐예요? 따라 붙으면 비중은 적게 그죠? 아니면 기본 물량하고 1, 2차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뷰티 쪽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구간적으로 어떻게 8,000원, 7,500원 구간 관심권 박스권 상단 그 다음에 필러 수출 증가 기대 실적 작년보다 개선 기대 그 다음에 작년 4분기도 실적이 좀 좋았죠. 그 다음에 뷰티 쪽은 오히려 기대감 요인 커질 것. 추격성으로 볼 수도 있으나 왜 박스가 아직 뚫렸지만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돌파 가능성 있는 만큼 분할로 나눌 필요는 있다.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따라가는 건 맞으니까.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박스권 설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궁극적으로는 요 자리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얼마 7,000원 좀 낮은 자리 6,850원 1차 지지선 6,850 그 다음에 2차 박스권 하단 6,2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따라 붙는 매매 좋아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인데 근데 지금은 사실상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뭐 바이오플러스도 있지만요 뭐 라메디텍, 휴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휴메딕스, 뭐 파마 리서치, 휴젤 이런 것들 다 어때요? 급등이죠. 그러니까 뷰티 쪽이 세요. 뷰티 쪽이 세다라는 거는 우리가 수출도 잘 되지만 우리나라 내수로 들어오는 어떻게 인바운드 관광객들도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형 관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형 관광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결국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동안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죠. 왜 미국 판매 안 돼 얘는. 미국 진출했는데 누구 뭐 휴젤이나 이런 것들은 잘 가잖아요. 뭐 대웅지약 이런 애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요 자리 이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의 흐름이 어때요? 안 빠지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뷰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저희 회원분들도 물려 있는 거 있고 수익 극대화되는 거 있고, 근데 APR이나 휴젤이나 다 수익 실현하거나 지금 어떻게 아직도 받고 있는 거 있죠. 왜냐면 뷰티는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속 많이 강조 드렸고, 제가 이제 뭐 한국경제TV 지금은 출연 안 하지만 월요일 날 어디 진짜 주식에서도 바이오플러스랑 휴메딕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뚫렸잖아요, 그지? 뚫렸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어려울 때 뚫렸다라는 게 여러분들 진짜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전략은 이렇게 드렸고, 요렇게 하나 좀 나열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두 가지 의견을 같이 수용해서 제가 전략 드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LIG 넥스원, 그다음에 뷰티. 근데 요거는 이제 추격성이 좀 있으니까 당연히 비중 설정을 좀 해야겠죠. 그거는 잊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화장품도 기본적으로 좋게 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헬스케어 쪽에서 뷰티랑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면 수혜증가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차트가 이쁜 거예요. 메타바이오메다 같은 경우 우리가 봉합사라 그러잖아요. 봉합사, 그죠? 녹는 실, 수술하고 여러분들 녹는 실 뭐 이런 것들.
봉합하는 데 쓰이는 거. 그럼 성형수술 많이 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의료, 시술, 수술 많이 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가 되지. 근데 얘 지금 보시면 실적이 4분기 작년에도 되게 좋게 나왔어요. 172억 나왔지. 그럼 이번에도 증설하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시가총액은 얼마? 얼마 안 되죠. 이거 같은 경우 얼마야 지금? 시가총액이 1,100억대. 예. 그러면서 지금 얘는 어떻게 패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좋게 박스권, 그죠? 근데 이제 확실히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뭐냐면, 확실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시장 빠질 때 잘 버티는 거는 여러분들 포트에 무조건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잊지 마시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그 감안하면서 전략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 덴티움 같은 경우 어때? 좋죠. 얘도 헬스케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좀 밀렸어. 근데 시장보다 확실히 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임플란트 2등이죠. 근데 요 애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 애 같은 경우는 조금씩 사보작 올라오죠. 근데 얘는 포인트는 뭐 낙폭과대, 더준비주온도 뭐요 낙폭과대, 그죠? 빠진 거를 밑에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한화 엔진 같은 경우도 어때요? 빠져 있는 걸. 물론 이제 주가의 위치는 과거보다는 높죠. 하지만 최근의 위치가 고점 대비는 좀 빠져 있고 박스권 하단 플레이. 예. 박스권 하단에서 이거 괜찮네요. 갈게요. 그러니까 올라오죠. 오늘도 세잖아요. 그지? 그러면 조정 받은 거를 제가 지난주에나 그 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이번 주는 또 달라. 하나는 LIG 넥슨은 조정 받은 애, 그다음에 조금씩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거 재료는 여러분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 확대, 투자 그 기대감, 당연히 그다음에 미사일은 뭐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방산주에서도 저도 제일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추격성이죠 좀. 예. 근데 이제 좀 돌파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 한번 사고 다만 시장이 좀 내릴 수도 있으니까 시장이 내릴 때 그걸 대비해서 비중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뷰티가 지금 전략이 다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왜? 대부분 다 박스권이에요. 메디톡스든 바이오플러스든 뭐든. 근데 이제 제가 똑같이 종목을 드려도 누군가는 메디톡스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바이오플러스보다는 얘가 6%대니까 좀 덜 올랐고 차트도 좀 많이 빠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음봉의 저항이 좀 세긴 하지만, 그죠? 예. 우리가 요즘에 넥스 트레이드 갖고 매매하기 조금 빡세죠. 예. 진짜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하나, 뷰티 하나 이렇게.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들 그거는 더 그거 하진 않겠습니다. 제시해드리진 않을게요. 그렇게 요 두 가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왜 걸쳐져 있잖아요, 위에 상단이. 그러니까 상단이 걸쳐져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건 뭐냐면 강한 건 맞아요. 단 강하니까 이게 못 넘고 밑으로 다시 깨질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요 고점 못 넘었다 실패했죠, 못 넘었다 실패했죠, 못 넘었다 실패했는데 여기서 지지받더니 어떻게 갑자기 또 올라가죠. 근데 이번에 시장이 안 좋은데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 그러다가 시장이 좀 안정되거나 하게 되면 요거 뚫릴 수 있어요. 예. 요거 이제 뚫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셔야 될 거는 우리가 뭐 메디톡스, 휴젤, 뭐 바이오플러스, 휴메딕스, 그다음에 지금 뭐 파마리서치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다 같이 여러분들 놓고 보셔야 돼요. 왜? 하나의 테마예요. 휴온스 글로벌도 오늘 지금 보시면 급등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뷰티. 근데 뷰티는 사실 우리가 필러 보톡스나 스킨 부스터 이런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 이런 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의료 이쪽이 조금 더 모멘텀이 강한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조금 약해요. 오히려 이제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은 현재는 좋은 그림이긴 한데 느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좀 매매가 지루할 거예요, 이것도. 예. 좋은 종목은 여러분들 보통 매매가 지루한 경우가 많지.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딱 두 가지, 종목은 총 세 가지. 다만 지금 오늘 시장 수급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잠깐만. 개인 투매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발생했어요. 뭐 큰 투매는 아니고 살짝 좀 나왔고 반대 매매 물량 때문에 시종장고 좀 꺾였고, 오늘도 연기금이 사죠. 외국인들 팔고
근데 외국인 매도 물량은 확실히 좀 많이 줄었어.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이렇게 때리고 있고 양매도, 현선물 동시 매도인데 오늘 지수는 상대적으로 세요. 누구보다 나스닥보다. 탄력이 지금 부여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날 거냐 아닐 거냐인데 나스닥이 오늘 2% 정도 밀렸음에도 오늘 국장은 잘 버팁니다. 그래서 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대 비교가 여러분들 우리가 주도주권이든 다른 것들이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탄력이 살아있구나를 봐야 되는 명분이라고.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요게 포트를 적절하게 분산시키거나 하셔야 되고, 근데 그게 꼭 지수물을 많이 사세요의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수물은 평균값이라, 예. 평균치예요. 시장보다 센 종목들을 우리가 골라내는 연습도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여러분들 사실상 그게 있어요. 아셔야 될 게 당연히 반도체 업종이 간다. 그럼 미국에서도 미국 나스닥이 오르고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은 여러분들 대장이 누구냐면 반도체예요. 예. 반도체라고. 엔비디아, 마이크론테크, 그다음에 뭐 브로드컴 다른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올라갈 때 대장이 반도체예요. 그럼 미국 시장 가면 우리나라 반도체 같이 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반도체 갈 때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던 뭐 LIG 넥스원이나 아니면 뷰티는 물론 시장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걔네들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거지. 빠질 때 덜 빠질 수 있고 올라갈 때 좀 더 갈 수 있고. 근데 우리가 IT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거의 복제되다시피 하잖아요, 그지? 나스닥이 가고 걔네들이 누가 강해야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뭐 당연히 뭐 필옵틱스, 그 다음에 지금 캠트로닉스가 요즘에는 조금 더 그 유리기판 쪽에서는 여러분들 부각이 되죠. 근데 지금 얘도 보면 어저께도 반등이 썩 그렇게 세지 않았지. 3%. 필옵틱스 같은 경우다, 그죠? 아직까지는 좀 그거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상용화가 된 단계가 아니라 그냥 꿈의 기판인 거잖아. 꿈의 전고체 배터리 같이. 예. 약간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반도체를 보면 당연히 유리기판 따라가겠지만 반도체를 보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섹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예.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 가격 상승 수혜주라든가 아니면 소캠이라든가, 예. 물론 유리기판도 조금은 영향을 줄 거고요. 그다음 미세화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HBM 쪽, 예. 그런 쪽이 지금은 속도도 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조건 자체는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가면 걔네들은 올라가기 힘들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나스닥에 가야 되는 거고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지. 결론은, 그지? 그러면 걔네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그와 연관돼 있지 않은 것들, 조금 영향력이 적은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더 재밌을 수 있겠지. 예. 반도체 소재 뭐 LKChem 이런 것들 잘 가잖아요. 그다음 뭐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 꾸준하고, 그다음에 뭐 위너스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잘 가고.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 지금 뭐 흐름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 뭐 쭌쭌쭌님이 이야기하신 게 반도체 소재가 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반도체 가격 상승 수혜주라고.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둥이님 수익 나셨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 주시면은 너무 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시장을 자꾸 좀 폭넓게 보셔야 돼요. 내 거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조금 넓게. 그다음에 그 이유를 좀 잘 알고, 예,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두 가지 종목을 총 세 가지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체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일단 질문 들어온 것도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아이고야. 자, 지금 해운주에 대해서 또 질문이 왔어요. 그다음 삼성 HBM3 이승인, SK 하인영양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4월 승인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오늘장 중소형주 주도주인가요?
오케이. 오늘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센 건 맞죠? 자동차는 지금은 사실 조금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찌 됐건 우리가 뷰티 쪽, 미용 쪽은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해요. 근데 하는 사람은 계속 관리를 해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그럼 특정 어떤 고객층이 있다라는 거지. 자동차 내구재죠. 비싸요. 사실 1년 더 타도 괜찮아. 예. 왜 고쳐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어려워지면 자동차 같은 이런 비싼 내구재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진 않아. 그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현대차 요때 투자 이야기 나오고 급등했을 때 이거는 조금 그건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웬걸 그냥 저점을 깨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올해나 내년이 관세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거냐라는 어떤 우려감이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긴커녕 어디가 지금 안 좋아지고 어디게 버틸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공급망 이슈 재편 가능성도 있는 거라서. 그러면 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차를 많이 과연 탈 거냐? 물론 최근에 보면 뭐 수출이나 내수 판매나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좀 좋거나 유지된다라는 어떤 기사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지금보다 앞으로가 문제라.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여러분들 제가 특히나 텔레그램에도 좀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등록해 두시고 텔레그램 요거는 캡처해 두세요. 캡처 내지는 사진 좀 찍어 두시고 뉴스. 어제는 제가 많은 뉴스 안 올려드렸습니다. 왜? 뉴스 많이 본다고 여러분들 좋으냐? 좋긴 한데 우리가 너무 많은 뉴스를 보는 게 여러분들 내 마음에 어떻게 그냥 조금 너무 가벼워질 만한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슈 나온 거에 얼마만큼 확신해 가는가가 지금 훨씬 더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텔레에 올려드리는 어떤 뉴스나 어떤 제가 투자 전략 올려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매매에 좀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런 얘기도 올려드리잖아요. 어떤 뭐 정치 이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지금은 실적이 안만 좋은데 무슨 소용이야. 좋은데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가 지금 주를 이루는 거니까. 그죠? 좋은데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항상 선행성이니까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 올라갈 수 있고 좋아도 빠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예. 레이달리온 뭐 헤지펀드의 거물이죠. 예. 트럼프발 관세 혼란에 미국 신뢰도 타격.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채나 달러가 어떻게 옛날 같은 지위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융시장 리스크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틀어막으려고 애를 쓰려고 한다는 얘기지. 어떤 수준에 올라가면 그게 국채금리 기준 4.5% 이상. 그러니까 4.5% 이상 못 간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액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조선 뉴스는 뭐 아침에 나왔고. 자, 해운주 이야기하고 삼성부터 조금 볼게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HBM 요 부분들이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당연히 좋죠.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 경쟁자가 생긴 거고 마이크로 입장에서 경쟁자가 생긴 건데 요 뉴스가 작년에 나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버티는 이유는 가격 상승이고요. 가격 상승이 나오는 이유 자체는 중국 수요 증가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공급을 좀 조절했죠. 누가? 빅3. 당연히 우리나라 1, 2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그다음에 3등이 마이크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좀 줄이니까 수요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가격의 추가 하락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어.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혜받는 애들. 근데 이게 공급이 된다고 드라마틱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갈 거냐? 왜? 엔비디아가 지금 수요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는 마당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물량이나 내년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한테 완판됐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건 이제 협상 중이다. 그죠? 그러면 그 중간에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예. 근데 엔비디아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성이 꺾이는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급등할 건지는 좀 애매해요. 그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는 안 빠지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박스권이 깨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호재거리는 맞는데 이게 참 타이밍이 좀 어중간한 것 같아요. 그럼 뭐 하이닉스가 무조건 경쟁자가 있으니까 안 좋냐?
지금 당장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진 것 같지는 않아요. 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파이가 커지면 나눠 먹으면 되는 거니까 다만 지금 일단 나스닥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집중하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 그거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는 거지. 양봉 뜨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전략이 그래요. 제가 추구하는 전략이 그래요. 내가 만약에 반도체가 한 20% 정도 있다, 25% 정도 있어.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매수가 돼 있으면 2차 매수는 상황이 좋거나 더 빠지면 사는 거예요. 가격이 오히려 더 좋아지어서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될 때. 예. 근데 저는 무조건 1분기에서 2분기, 특히 2, 3분기 실적은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1분기 실적은 일단 합격. 근데 중요한 건 관세 부과가 된 게 지금 이제 4월부터잖아요. 물론 3월부터 진행된 국가가 있죠. 뭐 멕시코 뭐 이런 애들, 캐나다. 근데 4월부터 여러분들 관세 부과됐으면은 이때부터 수요가 감소되면 어떻게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반도체는 저는 기본적으로 단타 들어가려고 매수하는 것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반도체 비중을 더 많이 증가시킨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추세를 보겠다는 의미 아닐까? 예. 그러면 전혀 급할 게 없어요. 그럼 1차적으로 샀으면 나중에 더 빠지면 사든가 좋아지면 사는 게 낫다고. 그죠? 그러니까 1차 물량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신가를 먼저 세팅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미국은 이렇게 박스권에 갇힐 것으로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박스권에 갇혔다 치면 여기서 이거를 무조건 급등하면서 뚫을 거냐. 트럼프의 입에 달렸지만 그 트럼프의 입에 달린 것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 운에 어느 정도 맡길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4월부터 관세가 부과가 돼. 그럼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2분기 실적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인 건지 역시 안 좋아인 건지는 언제 나와? 2분기가 끝나고 7, 8월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바닥이 진짜 잡혀야 찐바닥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전략이 여러분들 달라져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반도체를 나쁘게 보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전략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제 그 부분들 현재 봐주시면 되겠어요. 저도 오늘 사실상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해요. 여기. 예. 왜냐면 상승, 조정, 상승, 양봉, 우리가 양음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예. 요거 양음량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강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미국이 4% 박살났으면 우리나라도 그에 준하는 흐름대로 약해졌을 텐데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밀리고 미국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외국인들 팔지만 오늘 잘 버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뭔데? 미국이 그 빈자리 메꿔줄 수 있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수 관련돼 있는 종목은 최소 비중을 갖고 있어요. 반도체든 뭐 다른 것들이든. 근데 이거를 비중을 막 많이 싣고는 문제는 다른 문제란 얘기지. 예.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그다음에 해운주는 뭐 사실 해운주는 기름값이 떨어진 건 좋긴 한데 비용이 감소되니까요. 근데 물동량도 줄어들면 어떡하냐고. 그게 우려감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나 조금 켰다가 이제 약간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이 높으냐?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또. 왜냐면 관세 전쟁 때문에 물동량 감소에 대한 우려감. 지금 우리가 뭐 BDI 지수나 SCFI, 뭐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 보면 떨어져요. 운임 지수가. BDI는 그나마 좀 버티거든요. 왜냐면 중국이 부양책을 쓰니까 원자재 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거나 조금 인상될 수 있거나. 근데 그 량은 늘어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유가가 빠지는 게 수혜지만 그만큼 물동량 감소에 대한 운임지수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리스크 요인.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항구 이용할 때 비용 지불하겠다. 뭐 그렇게 됐을 때는 해운주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미국 이슈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반응 나올 수 있긴 한데 일단 아직까지는 엄청난 호재거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현금이 한 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 하단이 지지가 되고 뭐 이렇게 좀 지지가 되면 살짝 들어가 보고 기간 설정하는 거죠.
아 일주일 동안에 안 움직이면 팔아버려야지, 뭐 이틀 동안 안 움직이면 팔아버려야지, 그런 조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가격 부담이 있는 건 아니라. 그 다음에 유가가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은 나타내주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샀다가 에이 아님 말자,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수 조금씩 올라오네요. 나사 선물 올라오나 본데. 근데 오늘은 2차전지나 반도체가 회복이 지금 빠른 편은 아닌데 다른 것부터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미국 올라가면 또 나중에 따라갈 거니까. 자, 오늘장 중소형주 주도주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센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센 게 중소형주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지. 코스닥이 센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코스닥이 센 이유는 뭐예요? 어? 코스닥이 강한 이유는 뭘까요? 그치, 제약바이오죠. 누구? ABL바이오, 알테오젠 영향 아니야? 근데 이거를 중소형주라고 봐야 되나? 애매하죠. 오늘 뭐 리가캠이나 뭐 펩트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여러분들 지금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은 아닙니다. 참고로 조단위에요 다. 펩트론이나 지금 뭐 리가캠이나 그다음에 알테오젠이나 ABL바이오가 오늘 급등하진 않죠. 왜? 최근에 시장과 상관없이 올라가가지고 기술 수출하면서 급등이잖아요. 그지? 그다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도 이제 조단위 애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끄는 거니까. 그럼 이걸 중소형주로 봐야 돼? 예. 예. 코스닥이 강한 건 맞는데 내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주도주권에 있는 애들 있죠. 뭐 반도체, 2차전지, 헬스케어 안에 우리가 의료기기 있고 제약바이오 있고 뷰티 있고, 그죠? 예.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메디톡스, 휴재 이런 것들도 조 단위가 넘어가니까 그런 애들 때문에 그래요. 그치, 대형주잖아요. 중소형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스닥 하면 다 중소형주다라고 생각하지만 내용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용하셔야 돼. 이건 아시죠? 코스닥이 셉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세니까 중소형주 다 나보다, 이거 아니고, 물론 이제 코스닥이 좋으면은 조그만 애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지.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차이점들이 있다. 대장은 맞고 앞으로도 저는 가리지 말고 그냥 재료 있으면 뭐가 됐든. 근데 그게 이제 미국 가서 가는 거냐, 중국 가서 가는 거냐,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구분 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헬스케어, 그다음에 방산, 조선 올려드린 그 업종들 있죠. 예. 반도체, 뷰티, 헬스케어, 요거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경협주. 그다음에 경협주는 왜 트럼프가 자꾸 자기 뭐 친한애 김정은이랑 사이가 좋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민주당의 어떤 약간 정책적인 기대감 요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선, 엔진조선 피팅 밸브 이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될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쉽죠.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그 제가 여기 사무실에 그 스튜디오 들어왔을 때가 9시 50 몇 분이었어요. 9시 한 50분쯤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에 두 분 방송하실 때 옆에 앉아갖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야기 드리면 저는 시장 괜찮을 것 같다. 그냥 트레이딩하기 좋을 것 같다. 스타트할 때부터 이야기 드렸죠. 그때 이제 코스피가 2% 정도 빠진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수가 어떻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미국장이 빠졌으니까 우리가 겁내야 되냐? 내용을 정확히 봐야 돼요. 네.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있는지. 그럼 아까 보여드린 게 그건 뭐였어요? 나사 선물이 올라오면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구조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보세요. 왜? 지금까지 흐름이랑 좀 바뀌어 있다. 그죠? 그럼 나사 선물이 올라오죠? 그럼 나스닥이 무조건 밀려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 박스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매도를 줄이죠. 외국인도 매도를 줄여요. 선물도 그렇고. 파생 포지션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방, 하방, 갇힌 박스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그냥 박스권 플레이다라고 보시고 업종이 그때 조금 다른 그 모습.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 그래도, 다만 뭔가 사놓고 계속 뭔가를 가만히 쓰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종목이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종목이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유연성은 좀 보여줘야 돼. 그것만 잘 하시면 지금 여러분도 오히려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다들 화이팅 하시고. 자, 시간 30분 됐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세요. 바로 마치겠습니다.